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된 10월 첫째 주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기술 중심 사회로의 종착역일 수 있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수요 관리와 효율화입니다. 일부에서는 첨단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을 우려합니다. 그에 반해 전라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는데요. 융복합단지 운영이 출범식과 한전과의 협약식을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정된 광주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관한 협약식과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보급 활성화와 전력망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하고 협약사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 이후 운영위원회 출범식에서는 광주, 전남 2메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생태계 활성화 전략 발표, 김승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강연, 지자체의 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안내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남도는 광주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기반으로 K-에너지밸리를 조성해 세계 에너지 산업의 첨단 기술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가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중심 산업 육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혁신 촉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위의 섬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 라는 구호와 함께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의 목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인 만큼 장애인 인식 개선의 계기가 돼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김재상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2024 전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은 개회선언, 대회기 개양, 대회사,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고 식전 축하 공연으로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 1622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론볼, 보치아, 육상, 파크골프 등 13개 경기 종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 장애인 체육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파도에 힘찬 기운이 넘치는 완도에서 열려 매우 뜻깊다며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건승을 빌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 모든 시군이 참여할 만큼 뜨거운 대회 열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이 허물어지길 바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 사업이 내실 있게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복지는 평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원리로 볼 때 사회적 연대와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 실천을 위해서는 조직화와 네트워킹이 중요하죠. 한평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통해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한평군이 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제2회 한평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부에서는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사회복지사 대표 2명이 윤리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또 슬로건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진행돼 지역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상희 군수는 이번 행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로 노고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민의 관심이 더해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복지의 날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취지로 전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도민의 꿈과 미래로 이어지길 바라며 김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운영, 시설물 관리,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과 정보 제공, 주거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은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인구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 보성, 진도, 신안 4개 군의 사업부지가 확정됐으며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오는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는 총 2,894만 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오는 2035년까지 100에서 200가구씩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높은 경쟁률입니다. 실제로 만원주택을 최초로 시행한 화순군의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는 민, 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복지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 순천 복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복지에 즐겁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사회복지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축제 나누고 누리고 즐기자라는 주제로 순천복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공연장에서 개최한 축제에는 복지시설, 기관, 단체 종사자와 시민 2,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매직벌룬쇼와 어린이집 축하 공연으로 식전 행사를 시작했고 11시에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등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전시, 참여, 공연, 놀이마당 등의 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내산여고 합창단을 비롯한 6개 합창단이 주축이 돼 우리의 축제, 하늘의 희망을 담다 라는 주제의 합창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친환경 비둘기 풍선 250개에 씨앗을 넣어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순천의 복지 발전에 관심을 가져 모두가 하나 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이면 찾아오는 순천 대표축제 2024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도 열렸습니다.
미식, 문화, 예술 자원을 결합한 축제로 원도시민 중앙도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여러 축하 공연으로 시민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지역민 모두 하나가 되는 축제 현장을 김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7일 남문터 광장에서 2024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도심 속 유토피아 부활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고 축하 공연으로 부부걸, 나영, 황인욱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해 온 도심의 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남문터 광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 스페인식 볶음밥 빠이야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식재료가 글로벌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3일 동안 축제장에서는 푸드, 아트, 정원 3가지 테마별 마켓이 열렸고 순천 시민이 직접 지역의 색을 담은 미식과 예술 품목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앙로를 따라 이어지는 푸드마켓에서는 순천 대표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개발한 메뉴를 5,000원 이하로 저렴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의 문화와 미식, 다양한 예술품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발전하길 기원하며 평소에도 원도심 상권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시의 노력 또한 이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순군은 고인돌 유적지와 적벽, 운주사 등 뛰어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UN 세계 관광기구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모산마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를 비롯해 도내 7개 시군과 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순을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시작한 전라남도 정책비전 투어의 첫 걸음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도정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발전시켜 지역 맞춤형 미래 비전을 지역민에게 제안하는 정책 비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정책 비전 투어의 첫 출발은 화순군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만원주택은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여러 성과를 내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순이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첨단 의학 클러스터 본격화, 폐광지역 신산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 고인돌 국가정원 명소화 등 화순 발전 7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구복규 화순군수와 지역민들은 관광 활성화 지원,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타 시군들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컨텐츠 생성, 폐광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탁상에서만 진행되는 정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직접 발로 뛰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정책 비전 투어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남도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의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8개 시군에서 9월 강수량 급감이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순천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 차도를 사전에 차단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및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 및 농경지 침수, 나무 전도,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속출해 신속한 복구에 힘썼으며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광양시 역시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 대비에 힘쓴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대응해 긴급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목포 해경 소식입니다. 신안군 앞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14톤 모터보트 A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인명구조와 선박 화재 진압을 위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서해 해양특수구조대 등 가용 세력을 급파했습니다. 모터보트에 승선 중이던 40대 B씨는 화재 직후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에 뛰어들어 해경의 협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화재 진압 후 해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남 각지에게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 효상고 출신 이지유 선수가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제47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요리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선수는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국내 여성 최초로 국제기능 올림픽 요리 분야에서 메달을 수상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선수는 효상고 재학 시절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화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평일과 토요일 야간에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기활동이나 출장, 질병으로 보육할 곳을 찾지 못하는 모든 학부모를 위해 한두 명의 교사와 조리사가 상주하고 있어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시간당 1,000원으로 한 달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모범 사례라며 전시군으로 확대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맞춤형 중장기 임대 농장인 퍼플바나나 시범단지를 개소했습니다. 신안군은 팔근면에 6,000제곱미터 규모의 청년농부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 시설을 신축해 내년부터 재배기술 현장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및 가공상품 개발 등 바나나를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재배로 급변하는 기후온난화에 선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선도 농업인 육성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마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매일이 꽃그림 그리는 날인 작가가 있습니다. 패브릭의 질감을 통해 그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을 연결하고 행복을 전달하는 김희숙 패브릭 아트 작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패브릭 아트는 직물이나 천에 그림을 그려 작품을 만드는 공예입니다. 주로 테두리에 프레임을 부착하지 않고 작품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의 인테리어가 되고 디자인 요소가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술적 요소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이 예술작품으로 변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감상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여성분들이 집에서 좀 우울하고 힘들거나 하실 때 그림을 통해서 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취미생활로 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롭고 좀 시간이 지루하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꽃그림 강습을 하고 싶고, 김희숙 작가는 페브리क 아트라는 생활 공예가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는 시간은 마음의 치유의 순간을 가져다주고 정화된 마음으로 완성된 작품을 볼 때 감상자들 역시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직물이라는 특수한 매체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감으로도 느끼고 즐길 수 있어 다채로운 예술성 표현이 가능하고 작가와 감상자 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더 쉽게 이루어냅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순천만 야생화는 비와 바람에 흔들리며 꽃을 피워내고 줄기를 곧게 세워나가는 야생화의 모습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성장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저마다의 빛이 깃든 야생화의 식감은 남다른 생명력과 생동감으로 평소 우리가 쉽게 지나쳐온 작은 행복들을 일깨워줍니다. 순천이 또 순천만 정원에 꽃들이 너무 많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꽃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다고 소재가 생각돼요. 그리고 안 예쁜 꽃도 없고 시드른 꽃도 예쁘고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까지, 그래서 꽃에서 향기가 나는 느낌을 주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작가가 활동하는 순천은 대한민국 최대 습지와 1년 12달 꽃으로 가득 찬 국가정원을 보유한 도시인 만큼 일상에서 날마다 꽃을 즐기며 그로 인해 얻는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작품을 만드는 것에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꽃은 시들지만 꽃 그림은 시들지 않습니다. 김희숙 작가가 천에 그려놓은 꽃들은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앞으로도 작가의 꽃밭이 더욱 풍성해져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가을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죠. 10월에는 행복한 걸음만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